오늘은 조기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유와 여유를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사라지는 속도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첫 해에는 나도 이제 드디어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자산을 보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고정 수입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70살 전에 돈이 바닥나는 게 아니야? 이 불안은 조기 은퇴자를 다시 일터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한 48세 조기 은퇴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6억을 모으고 조기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월 200만 원만 쓰면 평생 문제 없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첫 해 여행과 각종 경험 활동의 비용이 늘면서 실제 지출은 3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달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며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쓴 적이 있었나? 회사 다닐 땐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는 결국 1년 만에 다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조기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정서적 현금 흐름 붕괴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흘러나가는 구조는 계산보다 감정이 먼저 흔들립니다. 돈이 줄어드는 그래프를 매일 보며 불안이 커지면 지출을 극도로 줄이거나 반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충동 지출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질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또 다른 50대 조기 은퇴자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는 은퇴 직후 너무 많은 여유가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생산성이 사라지자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심리적 공백이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안하면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를 위한 보상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죄책감이 찾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다시 일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부족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입니다. 돈이 사라지는 속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적정한 소득이 주는 안정감으로만 해소됩니다. 즉 다시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장치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삶에서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면 빠르게 무너집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이 감정은 지출 관리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면 판단력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리적 불안과 재정적 불안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조기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일을 찾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돈이 줄어드는 속도에 대한 통제감 상실입니다. 이 통제감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다시 안정적 수입이라는 안전벨트를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돈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현금 흐름 관리 능력입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삶에서 생산성과 기여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기 은퇴의 성공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나를 지탱하는 구조가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라는 선택은 많은 사람에게 해방감과 자유를 약속하는 듯 보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찾고자 했던 마음, 더는 출근 시간에 묶이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리듬대로 하루를 설계하고자 했던 기대감은 누구에게나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빨리 무게감을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형태의 스트레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연구와 인터뷰 데이터를 보면 조기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다시 일을 찾는 이유는 자산 부족 자체가 아니라 자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속도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감각이 사람을 다시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기 은퇴 이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충격은 수입의 부재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큰 지출이 있을 때도 곧 월급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어떤 소비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자산을 깎아내리는 작용만 합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소비할 때마다 드는 죄책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막연한 느낌, 그리고 예산 관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일상의 작은 지출조차 크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국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이며, 이 감정이 무너지면 재정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퇴자의 심리에서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측의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대부분의 조기 은퇴자들은 철저한 계산을 기반으로 은퇴를 결심합니다. 몇 년의 생활비, 몇 %의 수익률, 몇 년 후의 자산 예측까지 모든 그래프가 치밀하게 준비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산표에 적히지 않은 지출입니다. 계획에 없던 여행, 가족 행사, 건강 문제, 물가 상승, 새로운 취미 비용 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계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심리적인 공황을 겪습니다. 나는 계획대로 했는데 왜 돈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을 파고들며 더 큰 불안을 자극합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는 우리의 정체성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직장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직업과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업이라는 틀은 삶의 루틴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자아를 구성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와 함께 이 역할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감정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이 감정은 우울감, 무기력,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재정관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소비 패턴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필요하지 않은 소비로 위안을 찾는 행동이 반복됩니다. 이는 다시 불안으로 이어지고 불안은 다시 지출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은퇴자의 삶에서 자주 관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의 과잉입니다. 은퇴 후 가장 욕심냈던 것은 시간이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과도하게 주어지면 그 시간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가져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은 인간을 느슨하게 만들고 루틴을 해체하며 집중력과 목표의식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삶의 구조를 흔들고 그 구조의 붕괴는 재정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지 못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다시 비용을 통해 감정을 달래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심리와 재정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입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찾는 현상은 경제적인 문제 하나로만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체성의 붕괴, 감정의 불안정, 삶의 구조 해체, 예측 불가능성, 사회적 연결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들 요소가 쌓이면 결국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보호장치 중 가장 처음 떠올리는 것이 소득의 회복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일을 함으로써 지출을 상쇄하고 있다는 안도감, 다시 사회와 연결되었다는 의식, 하루의 리듬이 만들어진다는 구조적 안정은 은퇴자의 삶을 다시 균형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전지대를 되찾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조기 은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은 예상보다 훨씬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감각은 불안을 낮추고 판단력을 회복시키며 소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지출 구조를 설정하고 생활비의 변동성을 관리하며 감정적 소비를 조절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재정 흐름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정체성과 기여감의 회복입니다. 일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아르바이트든 주 1회 강의든 재능 기부든 삶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활동이 존재할 때 사람은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재정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은퇴 후 삶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결국 조기 은퇴자들이 다시 일터로 향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감각, 시간의 과잉에서 오는 무기력 등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삶의 구조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퇴의 성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의 균형으로 결정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찾고 삶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정체성과 기여감을 유지하는 활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퇴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단단하게 은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